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 공동대표회장 이병도입니다. 예, 구미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한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2022년도에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이죠. 예. 네, 말기에. 말기에 예. 저출산 예. 예산이 예. 무려 예. 50조 7천억이었습니다. 50조 7천억. 예. 그래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때 네. 출산한 네. 출생자 수 나누기 하면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얼마였냐면 예. 1인당 1인당 2억 2억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네. 그런데 그렇게 받았습니까? 애기 낳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는 예산 대비 나누기 예산 대비 대비로 출생수를 하면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제 여러 가지 홍보라든 여러 가지 다른 비용과 포함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쪼개서 이제 막 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애를 낳아서 옛날에 그 아이들 출산하면 기저귀를 주니 뭐를 주니 뭐를 주니 했지만 실제 막상 받은 거 같지 않았잖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예. 받지만은 피부로 또 나는 막상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준다고 해서 가면 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1인당 2억씩이나 투자를 했다면 뭔가 효과가 확실히 나야 되는데 왜 안 났느냐. 제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또 이제 그 사거리에서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애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를 겁내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막 너무 이쁘고 귀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애기가 너무 귀엽다. 지금 옆에 또 보니까 애기가 또 있는 거예요. 둘이네? 했더니 실제로는 애가 셋이래요. 근데 다 아들이래요. 다 아들. 아유, 그래서 내가 고생이 많다겠습니다. 애 키운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누군지 알잖아요, 한 사람이. 남편이. 남편 아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겠대요. 못 느낀다. 네,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 와닿는 게 없다. 와닿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왕창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그 효과가 있다. 아까 이제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교육의 문제도 있고 미디어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 그래서 100년지 되게라는 거잖아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강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초등, 중등, 고등, 이 대학 과정까지 이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인성 강화 교육을 바꿔야 돼. 이거는 그냥 저 꼰대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의 필요한 인재는요. 인성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이 미래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성이 좋은 친구가 미래인재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니면 모든 이런 이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이 기업체에서 뽑는 첫 번째 선발 기준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리고 실제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AI 때문이라도 우리 인류가 인성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재편돼야 돼요. 근데 인성이 좋아지면은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이런 부분도 달라질 거고 본인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문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라는 이 문화를 지금 교육 분야에서 점점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귀해야 된다.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복귀할 거냐? 이건 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는 미디어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조금씩 가야 돼. 서서히 가야 된 거라면 이제 확실히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요. 뭔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가족이 뭔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혜택이. 그래서 나는 그 부영그룹 이 회장님이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뭐 쌍둥이 나오는데 2억. 네. 그런데 이제 뭐 세금 문제가 이제 뭐 또 나오니까 또 정부에서 세금도. 오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세제 부분도 손봐라 이렇게 이제 선보이는 게 좋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이제 미디어 문제 이거 이제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정치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입법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이제 진짜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보면은 비평은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비평은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이나 좌파 언론이나 비평을 하되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는 더 비판하고 어느 쪽에는 덜 비판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걸 이제 바꿔 나가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언론이 정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책임감의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아마 들어가면은 막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아마 또 밀어붙이고 하는 데는 또 우리 성만순 후보가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는 이제 베이지컬한 걸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왜 대안이 됩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제 아는 분이 그 시부모님이요. 그 애들 손자 낳아주면 1인당 1억을 주시기로 했대요. 뭐 상무동에 사시는 분.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서로 애 낳으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녀 출생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집안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들은 이거 몇 명을 낳았다 했습니까? 4명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4명? 야, 돈이 무섭기는 무섭네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쪼개기로 나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게 가랑비에는 이걸 혜택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기 확 쏟아지면 비 왔네 이렇게 하는데 이슬처럼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게 비 왔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문재인 때 1인당 2억씩 애 하나 2억씩 줬으면은 하나만 낳겠어요. 많이 낳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뭐 다른 것보다는 현금으로 뭐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딱 줘버리면은 그것이 효과가 이제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예를 들면은 출산하면 얼마를 주되 그 통장은 반드시 그 아이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택자금으로 쓴다거나. 그 주택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이렇게 미루는 또 출산을 미루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고 제가 2021년도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2021년도에 KDI 우리나라 통계청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상북도 있죠. 경상북도에 여기네요. 경상북도 영남권이죠. 영남권 2021년도
20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의 그 인구가 무려 마이너스 42%가 어디로 갔냐? 서울, 경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부터 29세까지 20대가 네. 영남권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네. 이제 수도권으로 다 옮겨갔다. 네, 100명 중에 무려 여기 42명이. 보니까 이제 중부권은 마이너스 7, 또 호남권은 마이너스 19, 네. 이 영남권이 최고 많아요. 뭐 42%가 그냥 옮겨갔다는 것은 네. 엄청난 숫자가 이 영남권을 또 네. 특히 우리 구미 지역인 공단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았는데 뭐 상당히 인구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LG가 파주로 떠났고, 예. 그리고 삼성이 예. 평택이랑 또 예. 천안이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예.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인구가 빠져. 지금 우리 국민국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수도권은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뭐 이런 구미 지역에 한 3배, 4배, 5배 이 정도의 그 아파트 같은 거 뭐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정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서울로 빠져나간 그 20대 청년의 대부분은,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층의 대부분이요. 예. 뭐 때문에 빠져나갔냐면,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 찾았어. 네, 떠난 거고, 떠났고. 그 떠난 대부분의 인구는요, 예. 고학력자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거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자료는요, 그렇게 떠난 우리 청년층이 서울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퍼센테이지가요, 무려 43%. 오. 그리고 이 청년층에 또, 아까 43%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많은 또 43%, 거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쓰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예. 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갔다는 거죠.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결혼이 늦어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아이 결혼이라든지 아이 낳는데도 영향이 굉장히 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좀 옮겨와 줘야 됩니다. 아, 그래.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예.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예.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정책을 잘 세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각 지방마다 이렇게 공단을 다 그렇죠. 세웠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뭔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정치적인 어떤 이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막 기업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어쨌든 이제 영남권이 너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을 많이 해감으로 인해서 또 젊은이들이 또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결혼하는 아이 낳는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지금 현재의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미디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정말 아이를 많이 낳고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또 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피부로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금을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해야만이 아이를 이제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지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모든 것을 얘기한 이제 모든 거의 기본이 뭐냐면 가정 중심이다. 가정 안에서 가정에 지원을 하면 이 가정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쪼개기 형태로 지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은 이 부부 가정 입장에서는 그 혜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분석해 근데 보자. 우리가 어리고 못 살 때가 아기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가정 중심이죠. 너무 개인주의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뭐 맞아요. 대대로 뭐 몇 대가 함께 살고 막 이렇게 했었고 또 뭐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이 아기를 사실 많이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실 어찌 따지고 보면은 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육이나 이 미디어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나. 오랫동안 그런 속에서 교육이 아이들 잘못입니까? 어른들의 잘못이죠. 어쨌든, 좀
이렇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그런 일을 좀 감당할 수 저는 있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노년이 됐을 때라는 거죠. 노년이 됐을 때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면 싱가포르 도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나이가 드시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도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이래야 뭐 살기가 좋지. 갑자기 뭐 몸이 이렇게 아프다든지 이래 하면은 시골에서 뭐 나이 들면 운전도 못 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아무도 없고 이래 하면은 어떻게 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도시 근처에서 살아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빨리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 중심 안에 어른들이 쉽게 인접할 수 있는 어떤 복지센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그 안에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에 보니까 뭐 싱가포르뿐만 일본이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녀를 많이 출산한 분들이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우선권을 준다. 네. 또 뭐 어느 정도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년에 그 퇴직연금처럼 자녀 한 사람당 연금을 좀 더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은 뭐 한 명 나면은 얼마, 또 두 명 나면 조금 더 인상하고 또 세 명 나면 조금 더 인상해서 이렇게 이제 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또 뭐 아이를 좀 더 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세 번째 대안은요. 세 번째 대안. 아까 조부모 세대 얘기했잖아요. 만약 내가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마음이 놓일까요? 그거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 문제로 나가면 누구한테 아이를 가장 맡기고 싶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 이제 맞죠. 근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에 보면 그 자녀들이 그 자기 부모님을 돌봐주면 수당이 이제 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물질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저는 이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부모 세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한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분들이 은퇴 준비가 어디 보면은 잘 안 돼 있잖아요. 아니 얘기를 이제 많이 나갈수록 아무리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뭐 솔직히 학교뿐만 아니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입 피우는 것도 그렇고 뭐 다 돈이죠. 돈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실제 자식 위해서 뭐 그렇게 헌신하고 또 뭐 돈을 또 많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지출하다 보면은 이제 막상 이제 노인이 되어서는 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 박스 들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일본 가면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시니어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부모들도 그 인생의 노련함을 이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것에 쓸 때 그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경제 활동 연령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급속도 감소하니까 또 하나는 일할 1세대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좀 더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시민을 위해서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후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나라가 중요한 것이 거짓과 조작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진리가 바로 서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죄를 짓고도 뭐 판사들이 판결을 받았는데도 유죄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치를 한다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말
뭐 그런 사람 생각하면 정신이 막막해요, 솔직히.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왔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예, 예.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잘 선택해,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좀 더 어디에, 뭐 정치에 뭐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오늘, 예. 어떤 예. 한 고등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예. 근데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음. 이제까지 취임해서 뭘 잘했니?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뉴스에는 다 못했다고 했는지 이렇게. 예. 비판을 너무 많이 언론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투표를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건국전쟁. 건국전쟁. 예, 이 영화. 예. 오늘 보니까 뭐 5%인가 그렇게, 보았다고, 영화를 보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뭐에 35%요? 35만 명. 35만 명. 35만 명? 예. 35만 명이 아니라, 대학. 앞으로 100만이 거뜬히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주변에 오늘 고등학교 학생도 만났는데 건국전쟁 봐 너무 좋다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자기 친구랑 또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옆에 있던 애가 나도 보러 갈까 이러더라고요. 어제 보수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수 영화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수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진실의 영화. 진실의 영화. 맞습니다. 진실. 사실 그대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요, 가슴이 아픈 게, 어떻게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요. 그거 기자가 하나 잘못 기사를 쓰면은요, 그 후대들이요, 그걸 믿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사를 쓸 때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미디어에 계신 우리 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팩트 체크하시고 진실에 기반한 기사를 써주실 것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잘 하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고 인사를 오늘 한 번 더 외쳐야죠. 자, 국민의힘 아까 시작. 네. 국민의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